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학벌과 스펙이 아닌 자신의 직무에 맞는 기술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취업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기술에 맞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면 어떤 스펙보다도 더욱더 당당한 자신감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또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저희와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입니다. 이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께서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도 상당히 장황하고 깁니다. 자,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 조금 좀 낯선 자격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자격증인가요? 지금 2016년인데 이 자격증 이름이 제가 담당하는 담당 연구원이지만 조금 구식인 느낌이 좀 듭니다. 길어요. 예. 앞으로 뭐 개선을 조금 해 나가겠고요. 예. 이게 사실은 1984년도부터 시행된 올해 한 2살 정도 되는 예, 굉장히 예, 좀 오래된 자격증이고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 이름이 당시에 좀 사용되던 용어이고 1984년도 같으면은 예, 뭐 제가 한 대여섯 살 정도지만은 예. 그때 나이가 딱 나오네요. 네. 예. 그때는 컴퓨터라는 용어를 그렇게 뭐 익숙하게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흔치 않았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뭐 약간 현대적인 이름으로 조금 각색을 해본다면 뭐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사, 예, 뭐 이 정도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지어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상위 등급의 기술사 등급에서는 이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술사가 2010년도부터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서 이제 자격 종목의 이름이 조금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 그런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응용 분야를 위한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다. 머지않아 뭐 위원님께서 정해주신 이름대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법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예,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름만 들었을 때도 굉장히 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거든요. 응시 자격 따로 있나요? 네, 정보기술 분야에 관련 학과 또는 이제 유사 직종의 전기라든지 전자라든지 기계 등의 대졸 학력적인 부분에 응시 자격을 갖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산업기사 취득 후에 일정 기간 관련 업체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다든지 하시면은 가능하시겠고, 유사 직종의 기사 자격 소지자면 응시 자격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주로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약간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뭐 직업 환경 뭐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어떤 곳들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뭐 리모컨을 조절해서 이제 뭐 바람이 좀 세게 나오게 한다든지 공기청정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어떤 시스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무 분야가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의 한 범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얘기를 쭉 들어봤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곳은 영등포에 위치한 IT 분야 회사입니다.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는 전자계산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시스템과 이것을 응용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설계 및 구성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여기에 전산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어서 중요한 실무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모듈러 타입의 그 IoT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해 갖고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설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고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을 하면서도 그런 직무 능력이 이제 배양이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그런 걸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많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은 어떤 도구가 되지 않나 막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는 전문 직군으로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 아닐까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그거를 이제 또 따라가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하는 재미있기도 한데 또 이제 또 그걸 계속 따라가야 되는 이제 부담 그런 게 좀 사실은 힘들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채용을 할 때도 우선적으로 좀 높게 보고 채용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자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회사에 나가서 이제 그 직무 능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꼭 자격증을 잘 따두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 여러분들께서 꼭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파이팅!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을 자발합니다. 자, 오늘은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험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 시험은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자료 구조 및 데이터 통신,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마이크로 전자계산기로 객관식 사지태그령으로 과목당 20문항 각 30분 동안 치러지고요. 실기시험은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실무로 복합형인데요. 필답형 2시간, 작업형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이란 과목이에요. 어떤 과목인가요? 네,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과목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말 그대로. 네. 이제 컴퓨터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흔히 C 언어, 자바 언어, 어셈블리 언어 이런 그런 네. 전문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일반 사항과 프로그래밍 원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전반에 관한 그런 이론들입니다. 좀 쉬운 편에 속해요. 예, 역사가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관련 분야에 응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영어도요. 단어를 알면 좀 회화가 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일단 프로그램과 관련된 언어를 네네. 알아야 하는 가장 네네. 기본적인 과목입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다음 필기 과목 살펴볼게요. 자료 구조 및 데이터 통신이거든요. 어떤 과목인가요? 네, 이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부분에서 자료 구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고 그걸 구조화해서 처리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네. 크게 이야기하면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네. 그런 대가들이 자료 구조에 대한 대가 몇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쓴 책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료 구조에 교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습득하실 필요가 있다. 꼭 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 컴퓨터와 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디지털 통신,
그 컴퓨터가 이제 자료를 어떻게 통신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의 그런 이론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자료 구조와 데이터 통신 이 과목은 이제 10문제씩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네, 어쨌든 이 과목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특히 자료 구조 네. 굉장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니까요.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요. 전자계산기 구조예요. 이 과목 어떤 과목인가요? 예, 전자계산기 구조, 컴퓨터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컴퓨터 구조, 우리 딱 직관적으로 봐도 컴퓨터의 구조, 네.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 뭐 장치들은 눈에 보이겠지만 그 네. 장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어. 어렵지만 네.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네. 예, 상호작용의 다이어그램들을 그려가면서 이해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뭐 무작정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이제 메커니즘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일단은 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과목일 수는 있지만 큰 그림을 다 그리고 자,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 운영체제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운영체제 굉장히 우리 뭐 컴퓨터를 꼭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운영체제 내지는 OS 이런 단어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뭐 윈도우즈, 리눅스, 유닉스, 뭐 안드로이드, 예. 네, 애플의 뭐 iOS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거든요. 네. 컴퓨터는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어주는 어떤 브릿지의 역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운영체제입니다. 네. 예, 이런 운영체제는 운영체제의 이런 뭐 제품화되어 있는 실무도 내용이 해당이 되겠지만 운영체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는 원리, 뭐 펀더멘탈 내지는 프린시플한 그런 운영체제의 원리들, 운영체제 원론 과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컴퓨터 구조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교두보 역할을 하는 네. 부분인데 조금 쉽게 생각하면 그들을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라는 접근 방법에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의외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 전자계산기 과목이거든요. 어떤 과목인가요? 네, 이 마이크로 전자계산기 하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네. 이 마이크로 컴퓨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어요. 우리 그 뭐 달에 보냈던 아폴로, 예, 이런 인공위성에도 마이크로 컴퓨터가 장착이 됐고요. 네.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도 인공위성 같은 것들을 쏘지 않습니까? 그런 핵심의 역할, 예, 그런 두뇌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다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네. 이런 마이크로 컴퓨터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이 과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더 중요해졌어요. 네. 요새 가전기기들 보면 다 스마트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스마트폰부터 네, 스마트 TV, TV, 뭐 냉장고, 에어컨, 네, 그런 거기서 이제 어떤 두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이런 이론들도 굉장히 이제 뭐 잘 알아야 될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이 과목을 꼭 이제 자격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좀 많이 해 놓으시면 현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예전보다 갈수록 최근 들어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과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실무로 복합형으로 치러지는데요. 먼저 필답형은 2시간 정도로 치러진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사는 복합형 시험입니다. 네. 필답형 시험, 그다음에 작업형 시험이 있는데 이 필답형 시험이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100점 만점에 일단 80점입니다. 예. 그리고 작업형이 20점이에요. 뒤에 좀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이 필답형 시험 80점은 주로 이제 컴퓨터 구조와 운영 체제 그리고 마이크로 컴퓨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주관식 형태의 필답형 시험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복합형 시험을 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작업형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기술 평가라든지
뭐 세부적인 뭐 작업을 하기에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약을 받는 것들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이제 그 필답형 시험을 치르는 것이거든요. 네. 이 조직 응용 기사는 사실은 작업형보다는 필답형의 비중이 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뭐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운영 체제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필답형 시험이 좀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100점 중에 80점 필답형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은 3시간 정도로 줄어지는 작업형입니다. 물론 뭐 한 20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3시간이면 굉장히 긴 네. 시간이거든요. 네. 어떻게 시험 내용이 예. 다뤄지는지. 예, 이 작업형 시험은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회로의 조립입니다. 네, 그런 3시간 정도의 시험인데요. 제가 이런 기판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와 봤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에 실제로 사용되는 그런 기판인데요. 네. 여기에 실제 시험 문제를 제가 담아올 수는 없지만, 네,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뭐 IC 직접 회로가 놓이게 되고, 예, 이런 뭐 기본적으로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또 뭐 시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볼륨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스위치를 켜서 요 스위치를 온 시켰을 때 뭐 불 1번, 3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껐을 때는 2번, 4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이제 어떤 요구 사항에 맞는 회로를 조립하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부품을 배치하고 배선을 하고 예, 그리고 요 뒷면에 이제 또 선을 또 이어주는 그런 형태의 납땜도 하고 네. 이런 형태가 이제 작업형 시험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니까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요, 2015년부터 실기시험의 채점 방법이 부분적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어떤 부분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 시험이 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국가기술 자격의 합격 결정 기준은요, 네.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 예. 자, 근데 필답형 시험의 만점이 80점이에요. 예. 예, 그러면 80점 중에 60점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80점 중에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제 사실은 악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요? 예, 합격 점수가 넘겠다 싶으면 이 자격증 시험, 작업형 시험을 치러 오시긴 오셔요. 오시는데 네. 대충 예. 치고. 아니요. 출석을 딱 하고 네. 네, 누구 씨, 뭐 김유리 씨 오셨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자리를 딱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왜냐면 기권. 난 이미 합격했으니까. 예, 그 80점 합격했다라고 넘었으니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세상에. 이제 예. 기권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음.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현업에서 이 자격을 소위 필요로 하는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사실상 회로 구성 자체를 좀 할 줄 모르는 말 그대로 이제 공부만 잘하는 네. 예, 그런 무자격자에 가까운 자격자들이 배출되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모순이라고도 이제 좀 봐졌는데 사실 국가기술 자격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요 시험 전 과정의 시험에 응시하여서 해당 분야에 득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기권을 했다면 0점인데요. 네. 예, 0점은 득점이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1점이라도 예, 획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필답형에서 60점이 넘었다고 하셔서 예, 난 60점 넘었으니까 자격증 안 받아도 돼. 네, 이런 것이 아니고 작업형도 열심히 하시고 네. 필답형도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됐든 두 개 합쳐서 60점을 넘기면 이 시험을 합격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이런 회로 구성 능력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도 능력을 좀 키우시고 진짜 이제 필요한 그런 능력이 인정되는 자격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변경이 조금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만은 조금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뭐 아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 좀 주세요. 네,
일단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근간으로 운영체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어떤 컴퓨터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루는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그런데 관련 학과 전공이라면, 전공하셨던 전공자라면 이제 주로 이제 졸업 예정자가 될 것이에요. 이때까지 대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정리한다라는 차원에서 차근차근 이론들을 정리하고 실기 시험도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격을 따 나가신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 지금까지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시험 과목 및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뭐 이 외에도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번 코너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준비하는 분들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고민입니다. 응시 자격에 대한 궁금증을 대부분 좀 주셨어요. 관련 학과를 다니지 않고 학점은행제 105학점 이상이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주어질까요, 자격이? 네, 학점은행제 105학점 이상이 되면 기사 자격의 어떤 충족 학점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으셨다면 일단은 안 되고요. 아. 네, 그래서 비전공자라면 정보 처리 기사를 먼저 취득을 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 정보 처리 기사는 왜 그러냐면 관련 학과를 모든 학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보 기술 분야에 어떻게 보면 입직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돼요. 네.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하시면 정보 기술 분야의 기사 자격이 생기고 네. 그러면 유사 직종인 뭐 전기, 전자, 기계 그리고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은 물론 이런 유사 직종의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응시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보 처리 기사를 먼저 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점은행에서는 학점은 따셨지만 관련 학과를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한 후에 다시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 주셨으니까 미리 정보 처리 기사 따고 나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민 볼게요. 컴퓨터 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내년이면 취업이라서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 자격증을 보니까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와 전자계산기 기사가 저에게 맞는 것 같은데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두 자격증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궁금해하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컴퓨터공학과면 이제 정보기술, 정보통신 쪽 이런 쪽의 직무 분야가 맞을 것 같고요. 네. 이 전자계산기 기사는 직무 분야가 전자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는 정보기술에 속하는 자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는 조금 더 이제 정보통신 내지는 정보기술에 가깝다. 그래서 아까 과목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다. 예. 예, 그리고 전자계산기 기사는 조금 더 이제 전자 분야의 레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자라든지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뭐 일반 물리학에 나오는 그런 전기 분야까지도 이제 그런 레벨까지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두 개가 비슷하지만 네. 상호 좀 보완적인 부분도 있고 네. 전자계산기 기사를 따면 이분은 좀 더 전자 레벨의 지식도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요. 조직 응용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좀 잘 알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쉽게 차이점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전자계산기 기사는 전자 분야 그리고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은 정보기술 분야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민 볼게요. 현재 정보처리 기사를 소지하고 있는데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자격증도 취득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혹시 필기 면제 과목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이분은 이제 정보처리 기사는 가지고 계세요. 네. 예. 이 정보 처리 기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를
반드시 한번 따보실 것을. 따볼만 하네요. 예. 예. 왜냐하면 면제 과목이 2과목이나 있습니다. 오, 네, 예. 5과목 중에 2과목이에요. 네. 그 어렵다는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과 예. 정보처리 기사에서 전자계산기 구조는 소위 말하는 과락 메이커입니다. 오, 그런데 그게 네, 그게 면제가 되는 와, 거예요. 대박이네요. 그리고 이제 네. 운영체제라는 과목, 네. 네, 그 운영체제도 아까 제가 필기 설명드릴 때 조금 뭐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과 운영체제 과목이 면제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꼭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이 질문 답변 들으셨으니까 꼭 도전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면제 과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한꺼번에 알아보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요. IT 융합의 시대라고 이제 화두를 풀어 나가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팽창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컴퓨터를 활용한 이런 응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에게 힘나는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오늘날에는 IT 분야 인재를 다양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응용 이런 전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자체의 포괄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IT 분야 관련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시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격증 많이 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자격증 따는 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석철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는요,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업무의 양, 또 성격에 맞게 컴퓨터를 설치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생겨난 그런 자격증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직군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직업에 대한 자부심 가지시고 꼭 합격에 도전해서 합격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